아무 변호사나 선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좀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게 뭐냐면 일단 받아쓰는 변호사는 제껴야 됩니다. 아, 받아쓰기만 하고. 네. 김 부장의 검사회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면 될지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무능한 변호사, 어설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범죄에 한정해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라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뭐 그래서 헷갈려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자기한테 되게 치명적인 결과가 날 수가 있죠. 민소 씨 생각하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비슷한 사례의 변호를 얼마나 해보셨고 거기서 승률이 어땠는지를 좀 따져볼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를 많이 해봤다. 이렇다고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승률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무죄를 받았다, 무혐의를 받았다 이런 걸 승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건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결과가 나면 이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네. 예컨대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한 사건이면 그건 무죄가 나죠. 네네. 또 유죄가 나오는 게 당연한 사건이면 그것도 유죄가 나요. 그러면 유죄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양형을 낮출 것인지 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무죄가 날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사건을 핸들링을 하면서 기소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의 이슈거든요. 요즘엔 변호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예, 많다 보니까 아무 변호사나 선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좀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게 뭐냐면 일단 받아쓰는 변호사는 제껴야 됩니다. 아, 받아쓰기만 하고. 예, 예컨대 성범죄다. 성범죄 피해 입으신 거 한번 쭉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쭉 듣고 메모해요. 그 일 있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쭉 듣고 메모해요.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저희가 고소장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받아쓰는 변호사예요. 이런 사람은 의뢰인이 해주는 거 이상의 것을 못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근데 의뢰인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을 이야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들은 몇 마디 듣고선 쭉 한번 그림을 변호사 스스로 그립니다. 이런 사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닌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건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기본적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 1번입니다. 뭔가 조사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그 흐름과 의도를 파악해서 그런 구도냐고 먼저 물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구도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구도를 찾고 네. 그 유의미한 구도의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쟁점들을 뽑아가지고 이런 건 있어요? 저런 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민소 씨하고 피해 입은 여대생의 강제추행 사건 이야기할 때 막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거는 약간 수사관처럼 물어본 건데 변호사스럽게 상냥하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따뜻하게 공감도 해주시나요? 따뜻한 마음으로. 아까 너무 차가워가지고 진짜 네. 상처받을 뻔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조사받을 때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 더 냉정하게 물어본다는 거, 이런 거를 알려주고선 이제 그런 연습을 시켜주는 거고, 네. 상담을 하고 물어볼 때는 따뜻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무능한 변호사, 받아쓰는 변호사는 증거 있나요? 뭐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한 거 있어요? 그럼 그거 주시죠. 뭐 진단서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솔직히 네. 유튜브나 뭐 인터넷 좀 찾아봐도 성범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조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있었던 방이라고 하면 그 방을 한번 그려보라고 해서 당신이 어떻게 누워 있었었고 옆에 어떻게 있었었고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점점 부각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건 하려면 일단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 하려면 손이 가요. 당연히 변호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니까 질문도 더 많이 해야 돼. 이러면은 비용이 당연히 더 드는 거죠. 근데 받았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단 받아쓰고 그 다음에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쭉 알겠다고 그거 정리해서 달라고 이런 다음에 그걸로 그냥 내는 거예요. 크게 의미 없는 판례 한두 개 붙여서 이렇게 해서 내는 거죠.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도대체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비용을 싸게 받죠. 하는 게 많이 네, 없으시니까. 하는 게 많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들어서 전체적인 구도를 그리고 쟁점 그리고 이것까지는 반드시 제가 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부적인 거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은 그거는 제가 안 하고 제 밑에를 시켜도 되거든요. 확인해온 거를 제가 다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거 더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이제 제가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절대 대충 하시진 않잖아요. 전 대충 하는 건 안 해요. 변호사 입장에서 되게 하고 싶은 유혹이 뭐냐면 착수금 따먹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싸게 해서 수임하고 받아서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뭐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착수금 따먹는 컨셉이 되는 거고 승패는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이기면 좋고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잘 안 되면 경찰이 이상하다, 검사가 이상하다, 판사가 이상하다 탓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별로인 것 같고 그 사건에서 필요한 거는 다 하고 투입하는 노력과 시간은 그쵸. 들어가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비용은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변호사님 경험도 무시 못하는 배경이잖아요.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자고요. 되게 경험이 많은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프로그램을 짭니다. 근데 경험이 없으면 버벅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건 보면 순식간에 이렇게 흐름 파악해가지고 이런 걸 시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받아 쓰는 분들은 그게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해놓던 사건을 나중에 이제 잘 안 돼서 저 같은 사람한테 오면 보면 해야 되는 거 다 안 되어 있고 어떤 거 하나를 찾느냐 못 찾느냐가 결론이 달라져요. 듣고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뭐랑 똑같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쉬운 수학 문제는 정답 한 번 쓱 보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정답 한 번 봐도 못 풀어요. 몰라요. 약간 이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할 때도 일단 자기 사건이 쉬운 사건인지 어려운 사건인지도 보통 사람 모릅니다. 네. 여러분 근데 쉬운 길이 있죠. 여기 바로 옆에 김우석 변호사님. 이게 우리 홍보 여신이야, 홍보 여신. 부장검사 출신 청와대까지 다녀오신 김우석 변호사님 쉬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사무실을 키울까요? 네, 데려가 주세요. 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김 부장의 감사회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